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의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시론, 양비론, 막연한 조화, 절충, 그게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양시론과 양비론이 이제 확대되면은 싸잡아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잡아 비판.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교무회의 시간입니다. 자, 어느 교감 선생님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자, 어제 제가 학부형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 때 감독을 하셨는데 어느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앉아서 졸기도 했고 신문을 봤다고 학부형이 아주 저에게 심각한 수준의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장시간 그렇게 선생님들을 훈계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다 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험 감독을 잘못한 선생님은 한 분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그 잘못된, 자기는 분명히 감독을 철저히 했고 제대로 했는데 한 선생님 때문에 전체 다가 같이 그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어느 선생님이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 지금 이 훈계는 부당합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고 학부형이 만약에 몇 교시, 몇 학년 몇 반, 몇 교시 때 시험 볼 때 그랬냐라고 물으면 만약 대답을 해준다면은 그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만 꾸중을 해야 되겠죠. 라고 비판을 한다면 교장 선생님은 과연 그 선생님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신 분들한테도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그렇죠. 이게 바로 싸잡아 비판입니다. 근데 이런 싸잡아 비판이 많이 전개되는 곳이 어딜까요? 자,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까지 피해를 보는 억울함을 견뎌내야 되는 집단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논리죠. 바로 군대죠. 아마 이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아니면 극기훈련에 가서 우리가 PT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항상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10회 반복 실시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이제 10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구호는 반드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호를 반복하면은 반복 구호를 잘못 외친 그놈만 꾸중을 듣거나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처벌을 받아버려요. 이게 바로 단체 기합이죠. 군대에서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PT 제자다 보면 꼭 마지막에 반복 구호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막 정말 원망스럽죠. 왜냐하면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게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반복 구호를 외치지 않고 마지막 잘했는데 아주 이상한 놈 한 놈 때문에 꼭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잘못한 사람만 꾸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할까요? 바로 뭡니까? 바로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대 문화의 특수성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단체 기합이라는 것이 군대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즉, 한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싸잡아 비판을 받아야만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건 단체 기합은 솔직히 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개인적 이성의 합리적 요소에 의하면 아까 전에 말한 PT 제도는 정말 불합리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비논리는 결국은 위에 있는 상부의 구조에 대한 하부 구조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군사 문화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허용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군 부대 안에서는 그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는 논리와 합리와 이성이 통용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중대장이 중대원 전체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하급 장교들이 하사들이 모여가지고 중대장님 지금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것은 부당하니 예, 우리 한번 이거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장교 영관급 군대에서는 영관급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한테는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장총을 주지 않고 권총을 주죠. 권총을. 그 권총의 목적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무기가 아닙니다. 내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살해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권총인 거죠. 그런 데서는 당연히 명령과 복종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체 기합을 통해서 또는 PT 제조의 그런 어떤 요소에 의해서 수직적 문화를 확고히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단체 기합이나 아까 제가 말한 교장 선생님의 후나 싸잡아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적어도 학교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그 비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직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고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요, 만약에 과장이 자기가 계약서에 원래 했던 이 일이 아닌 것을 의뢰하거나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계약서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나는 이러이러한 업무만 하게 내가 계약을 했지 이런 업무는 나는 하는 것을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느 사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걔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회사 또한 그런 개인의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집단의 이런 싸잡아 비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점점 고착화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자, 연좌제라고 아시죠? 연좌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수직적 봉건사회에서는 어떤 한 개인이 뭘 잘못하면은 삼족을 물었잖아요. 삼족. 친가, 처가, 외가. 그죠? 그러면 외가의 먼, 처가의 먼 친척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도 죽음을 당했다면은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13조 3항에 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연좌제 폐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집단주의에서 벗어난 개인주의적 판단이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노르웨이에서 사병이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피어싱을 제거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 불복종하고 상소를 하자 장교에게 중징계를 내렸는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외국은 그런 노르웨이 같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군대라는 특수사회잖아요. 특수사회. 이 특수사회라 하더라도 적어도 개인의 인권, 즉 군대 군사적 활동, 그죠? 병영 활동과 무관한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특징은
이것과 연계지어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당연히 전쟁이 나면은 훈련 시에는 명령을 지금 이런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또는 훈련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교가 비논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피어싱을 한 거랑 병령의 어떤 수직적 그 군대 특수문화와 사실은 무관한 거죠. 개인의 그거는 사생활이라는 거죠. 사생활. 제가 외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또는 뭐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내한테 How old are you? Are you single? 당신 싱글이냐는 것은 나 당신하고 사귀고 싶다는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들의 문화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은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집단주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최근에 어느 방송국에서 군대 병영 훈련하는 것을 이제 연예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가 매우 언짢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주의 사회이고 군사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최근에 그 왜 애들 MT 가서 후배들 그 집단 기합 주는 거 보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프로를 많이 보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집단주의에 더욱더 머물러 있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그 좋지 못한 프로가 아닐까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판은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의 문화에 행행하고 있는 양시론, 양비론, 조화, 절충은 사실은 바칼로니아 논술고사, 프랑스 논술고사에서는 이러한 답안을 쓰면은 0점 처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빨리 이런 양시론과 양비론과 조화론의 절충론이 문제점이 뭔지를 깨닫고 바람직한 비판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